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공항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권 한 장이 단순한 신분증을 넘어 한 나라의 신뢰와 명성을 어떻게 상징하는지 아시나요? 그런데 그 높은 신뢰를 악용하려는 범죄 조직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호주의 한 공항 심사관이 발견한 위조 여권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겉보기엔 완벽했던 여권 한 장,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한국 여권이 왜 이렇게 신뢰받는지, 또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노력이 필요한지 알게 되실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안나 로렌츠입니다. 호주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출입국 심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700명 이상의 승객이 제 심사대를 거쳐가죠. 이 사람들은 각자 다른 사연과 목적을 품고 국경을 넘지만 저에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들의 여권입니다. 여권은 단순히 여행 허가를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한 나라의 신뢰, 국민의 품격,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명성이 담겨 있죠. 그 중에서도 한국 여권은 늘 제게 각별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녹색 표지에 황금빛 태극 문양이 새겨진 디자인은 언제나 정갈하고 세련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관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 여권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여권 중 하나로 많은 나라에서 비자 면제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이런 신뢰의 바탕에는 한국 국민들이 국제사회에서 보여준 책임감과 성실함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권 심사 업무를 하면서 저는 한국 여권 소지자들에게서 큰 문제를 발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서류가 깔끔하고 심사 과정도 순조롭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런 높은 신뢰가 오히려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여권은 그 높은 신뢰도 덕분에 불법적인 시도에도 사용되곤 하죠. 그날은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은 늘 그렇듯 주말을 앞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심사대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이 이어졌고 저는 손을 멈출 틈도 없이 여권을 스캔하며 승객들의 입국 심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줄의 끝에서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나이는 대략 2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그녀가 내민 여권은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반사된 조명이 녹색 표지 위에 반짝였고 금빛 문양은 여전히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여권을 스캔하며 정보를 조회했을 때 처음엔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서류는 완벽해 보였고 데이터베이스 상에서도 문제는 없었죠. 하지만 여권을 확인하는 내내 어딘가 알 수 없는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적 습관이나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출입국 심사관으로 12년간 일하면서 터득한 본능적인 경고 신호였죠. 서류는 완벽하지만 그녀의 태도나 작은 행동 속에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높고 보안 수준도 뛰어납니다. 위조가 어렵기로 유명한데 이는 여권에 적용된 첨단 기술 덕분입니다. 생체 정보를 저장한 전자칩, 특수 잉크와 패턴, 그리고 위조 방지를 위한 보안 요소들이 여권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이 정품이라고 해서 그 소지자가 진짜라는 보장은 없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니 중요한 정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여권은 2달 전에 한국에서 분실 신고가 접수된 문서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여권이 분실 신고된 기록이 있다면 그녀가 정당한 소유자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물론 신고된 여권이 반환된 후 다시 사용되는 경우도 없진 않지만 그녀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긴장감이 그 가능성을 낮게 보이게 했습니다. 저는 보안팀에 연락하기로 결심했지만 그녀를 심사대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그동안 시간을 벌며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긴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고 질문에 대답할 때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런 미묘한 단서들은 경험 많은 심사관이라면 쉽게 알아챌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녀가 제게 제출한 서류는 모두 깔끔했고 여권 자체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깔끔함이 오히려 지나치게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급하게 서류를 준비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서류가 조금 엉성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서류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안팀이 도착하기 전 저는 그녀와 짧은 대화를 이어가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았죠.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그녀의 대답은 문맥상 맞는 듯 했지만 깊이가 없고 피상적인 내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공항에서 출발했다면 공항까지 어떻게 갔는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녀는 약간 주저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너무 모호했고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디테일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겪은 경험을 이야기할 때마다 내용이 점점 더 모호해지는 것을 보며 저는 그녀가 말하는 내용이 진실이 아닐 가능성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보안팀이 도착했고 그녀는 면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실제 한국인이 아니었으며 한국 여권을 도난당한 후 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입국하려던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더 나아가 그녀의 배경을 조사하면서 국제적인 불법 체류 조직과 연관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조직은 한국 여권의 높은 신뢰도를 악용해 다른 나라로 밀입국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분실된 여권의 오용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여권의 국제적 신뢰도를 악용한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여권이라는 문서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명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쌓아온 신뢰와 그 국민들이 국제적으로 보여준 책임감을 상징하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와 같은 출입국 심사관들의 세심한 관찰과 직관이 필수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진행된 조사는 더욱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고 저는 한국 여권이 가진 진정한 의미와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단순히 심사대를 지나는 여권 하나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점 더 예상 밖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면담실로 안내된 여성의 조사는 시작부터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안팀의 조사와 그녀의 소지품 분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사건의 전개를 지켜보며 점점 더 복잡해지는 퍼즐 조각들을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소지하고 있던 한국 여권은 외관상 완벽한 상태였고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조회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권 기록에 남아있던 분실 신고 정보는 분명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었죠. 보안팀은 그녀의 소지품과 행동 하나하나를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첫 번째 단서는 그녀가 들고 있던 작은 메모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안을 살펴보니 수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몇몇 전화번호와 메모들이 적혀 있었고 그중 일부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수배된 인물들의 이름과 일치했습니다. 이 메모는 단순히 개인적인 여행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연결망의 일부로 보였습니다. 보안팀은 이 메모가 단순한 위조 여권 사건이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그녀의 태도에도 점차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면담 초기에는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이던 그녀가 점점 더 말을 흐리거나 질문에 즉답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녀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고 심지어 기본적인 한국 문화나 지리에 대한 질문에도 확신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안팀이 한국에서 출발하셨다면 공항까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 버스를 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버스인지 묻자 그녀의 대답은 점점 더 모호해졌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조차도 공항철도나 공항버스 같은 구체적인 교통수단을 기억할 수 있을 텐데 그녀는 그조차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죠.
보안팀은 그녀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전화기에는 여러 통화 기록과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는 해외 번호와의 통화 내역이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대부분 암호화된 문구처럼 보였지만 몇 가지 키워드가 조직적인 움직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조사에서 밝혀진 또 다른 중요한 단서는 그녀가 소지한 여권이 단순히 위조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서 발급된 진짜 여권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여권이 분실 신고된 후 그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손에 넘어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위조 여권 사건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범죄 조직은 분실된 여권을 입수한 뒤 이를 활용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안팀과 저는 이 사건의 배후에 어떤 조직이 있는지 점차 윤곽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용한 여권과 휴대전화 메모장에서 드러난 정보는 이 조직이 단순히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이동시키는 주요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국 여권이 이 조직에서 특별히 선호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여권이 가진 높은 신뢰도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한국 여권 소지자는 철저한 심사 없이 신속히 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된 셈이었습니다. 그녀가 스위스로 입국하려던 목적 역시 단순히 개인적인 체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여권을 사용해 새로운 밀입국 경로를 테스트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경로가 성공적으로 검증되면 조직은 이후 이 방법을 통해 더 많은 불법 체류자를 유럽으로 밀입국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조사는 점점 더 깊어졌고 새로운 단서들이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보안팀은 그녀가 취리히 공항에 도착하기 전 들렀던 다른 국가의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최근 몇 주 동안 방문한 국가들의 리스트를 확인하던 중 놀라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없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나라를 방문한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이는 그녀가 다수의 여권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했고 그녀가 속한 조직의 규모가 예상보다 더 크다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여권이라는 작은 문서가 가진 엄청난 무게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여권은 단순히 여행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쌓아온 신뢰와 그 국민들이 국제적으로 보여준 책임감을 상징하는 문서입니다. 한국 여권은 특히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지만 바로 그 신뢰도가 이런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협력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답을 회피할 수 없게 된 그녀는 몇 가지 질문에서 결국 자백을 하게 되었고 조직의 일부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조직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취리히 공항에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위스 보안팀과 한국 그리고 다른 국제기관들 간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국 여권의 악용 사례가 아니라 국제적 범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와 그녀가 속한 조직의 진짜 의도와 목표를 파악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안팀과의 협력 속에서 사건의 전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소지했던 한국 여권은 분실 신고가 된 진짜 여권이었고 이는 한국 내에서 발생한 여권 도난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불법 체류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이번 시도를 통해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려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더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보안팀이 그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서 그녀가 들렀던 여러 국가들에서 공통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공항들에서도 비슷한 여권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 조직은 한국 여권뿐 아니라 다른 신뢰도 높은 여권들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취리히 공항에서의 조사 결과가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있었고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제게 묘한 긴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큰 그림이 드러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보안팀은 그녀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제출했던 다른 서류와 소지품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작은 수첩과 휴대전화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몇 가지 메시지는 사건의 범위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에는 특정 키워드와 암호처럼 보이는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사적인 내용 같았지만 보안팀의 분석이 진행될수록 메시지 안에 조직적인 지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코드 지구 활성화 같은 문장은 처음엔 무의미해 보였지만 이는 이 조직이 공항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공략하는 방법을 암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배경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도 나왔습니다. 그녀는 한국 여권뿐 아니라 일본, 독일 등 신뢰도가 높은 다른 여권들도 활용하는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었으면 이번 스위스 입국 시도는 이 네트워크의 새로운 밀입국 경로를 실험하는 단계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건이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장되면서 스위스 보안팀은 한국 대사관과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이 여권의 출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분실 신고된 여권이 어떻게 해외로 유출되었는지 조사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불법 여권 거래 시장의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제공한 정보는 놀라웠습니다. 이 조직은 한국 여권의 보안 기술을 위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기에 실제로 분실된 여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들은 한국 내에서도 활동하며 분실 신고된 여권을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는 점점 더 긴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그녀가 말하지 않아도 물증이 하나둘씩 추가되며 조직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조사 과정을 지켜보며 이 조직이 얼마나 교묘하고 계획적인지에 놀랐습니다. 특히 그녀가 취리히 공항을 선택한 이유도 밝혀졌습니다. 이 공항은 국제적으로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교통의 중심지로 기능하기 때문에 조직이 신뢰할 만한 테스트 장소로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 심사 과정을 통과하고 이후 다른 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루트를 확인하려던 것이었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의 다른 멤버들이 그녀와 함께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녀의 메시지 기록에 남아있던 몇 가지 키워드와 공항 내 보안 카메라의 영상은 그녀가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키웠습니다. 보안팀은 즉각 공항 내 모든 출입국 심사 기록과 승객 명단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그녀가 심사대를 통과하기 직전에 입국한 또 다른 인물이 동일한 패턴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두 번째 인물은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으며 다른 나라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출한 여권과 그녀의 여권 사이에는 묘한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여권 번호의 특정 패턴이 비슷했고 발급일과 분실 신고일 역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공항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위스 보안팀은 공항 내부 보안 수준을 최고 단계로 올렸고 저는 제 심사대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새로운 단서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가 드러났습니다. 그녀와 연관된 메시지 중 하나가 특정 시간과 장소를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지에는 1터미널 시게이트 14시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다른 조직원과 공항에서 만나기로 한 장소와 시간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14시가 가까워지자 보안팀은 시게이트 주변의 모든 카메라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와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또 다른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남성은 서두르지 않으며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 의심스러웠고 보안팀은 즉각 그를 체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성은 저항하지 않았지만 그의 소지품에서도 또 다른 여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여권 역시 분실 신고된 문서였고 한국 여권은 아니었지만 일본에서 발급된 여권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여권 역시 동일한 조직의 활동과 연관된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저는 사건이 이렇게까지 복잡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단순히 한 장의 여권에서 시작된 의심이 이제는 국제적인 범죄 조직의 전모를 밝히는 중요한 사건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조직원들이 공항을 통과하며 시도했던 이 위험한 계획은 결국 드러났고 그들의 다음 단계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사건의 모든 퍼즐 조각을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재계 출입국 심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서류를 확인하는 일이 아니라 한 나라의 신뢰와 국제적 안전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시게이트에서 체포된 남성과 면담실에 남아있던 여성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번 사건의 실체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국제 불법 체류 네트워크의 일원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들의 진술과 소지품에서 발견된 단서들을 조합하자 우리는 이 조직이 얼마나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긴박했던 순간들은 잊히지 않을 정도로 선명합니다. 이 조직은 한국 여권뿐 아니라 다른 신뢰도 높은 여권들까지 확보해 국제 밀입국 경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전은 놀랍도록 치밀했습니다. 분실 신고된 여권을 활용해 신뢰도 높은 국가의 여권을 이용하고 상대적으로 보안 절차가 간소화된 입국 경로를 공략해 성공 확률을 높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기록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번 사건이 제게 남긴 교훈에 대해 곱씹게 되었습니다. 첫째,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한 나라가 쌓아온 국제적 신뢰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여권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도 이 신뢰 때문이었죠. 그 신뢰는 단순히 기술적 보안이나 행정적 우수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국민들이 국제사회에서 보여준 모범적인 행동과 책임감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뢰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신뢰도가 높을수록 이를 악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국제적인 범죄 조직은 신뢰도 높은 여권을 최고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출입국 심사관으로서의 제 역할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스템의 정확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업무에 주로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람의 행동과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미세한 단서들을 포착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시스템만으로는 절대 밝혀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의 여권은 완벽했고 서류 또한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태도와 반응, 그리고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어색함이 사건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한국에서의 출발 과정을 설명할 때 지나치게 모호한 대답을 했던 것이나 한국 문화를 이야기할 때 깊이 없는 표면적인 답변을 한 점은 의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죠. 셋째, 이 사건을 통해 저는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한국, 일본, 스위스,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이 데이터를 공유하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각국의 정보가 모여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고 이는 단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풀어내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와의 협력은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분실 신고된 여권의 발급 내역과 도난 경로에 대한 데이터를 신속히 제공해 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의 움직임을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게 단순한 직업적 경험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여권이라는 문서가 단순한 여행 도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신뢰를 담은 상징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저와 같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죠.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저는 여전히 그날의 긴장감과 책임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도 이번 사건에서 배운 교훈을 떠올리며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국민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그들이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신뢰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중반 전쟁과 가난 속에서 시작된 한국의 경제 성장과 산업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국민들의 근면함과 책임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여권이 이렇게 신뢰받는 이유는 단순히 행정적, 기술적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이 해외에서 보여준 성실하고 모범적인 태도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며 한국의 대중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심지어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도 배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한국의 매력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이번 사건을 동료들과 공유하며 팀의 심사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문화적 맥락과 관찰력을 활용한 심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죠. 예를 들어 한국 여권 소지자들에게 자연스러운 질문을 던지거나 그들이 실제로 한국 문화에 익숙한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대화를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저희 팀은 더 많은 케이스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아낼 수 있었고, 이는 전반적인 심사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공항에서 여권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각국의 여권을 넘기는 손길을 보며 그 문서 한 장에 담긴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문서가 가진 신뢰를 지키는데 제가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한국 여권은 제게 단순한 문서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가 쌓아올린 신뢰와 책임감의 상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신뢰를 지키기 위해 저와 같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이 가르쳐 주었죠. 여권 한 장이 가진 힘을 이해하고 그 신뢰를 이어가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그날의 경험은 저를 더 나은 심사관으로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공항에서 벌어진 위조 여권 사건과 그 뒤에 숨겨진 국제범죄 조직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단순한 한 장의 여권이 한 나라의 신뢰와 명성을 상징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는지 느끼셨나요? 특히 한국 여권처럼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문서가 가진 무게와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공감하거나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